주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탄핵 얘기,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탄핵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실효성이 있는가를 저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무위원 탄핵이. 네, 국무위원의 탄핵이. 네. 하려면 한꺼번에 왕창해죠. 국무회의가 구성 요건이 안 되도록 탄핵을 해야 되는 거죠. 하려면 한꺼번에 네, 탄핵을. 한꺼번에 해야죠. 그런데 그 지금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것을 시기적으로 나는 살펴봐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헌재에서 윤석열이 기각이 된다면, 탄핵이 기각된다면 즉시 업무 복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바에는 니네가 노동해야 차라리 된다. 예, 하지 마라. 예. 18일까지 버텨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는 그 뒤에 빠르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이렇게 국가적인 대혼란을 야기한 데는요. 헌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87년 이후에 그래도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둔다라고 88년도에 개정을 한 거잖아요. 그 역할을 못한다면은 이제 재검토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들이 상당한 이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네. 최소한 법조 경력 25년 이상이고 상식을 가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그 5가지 이슈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기각 사유는 없는 것이다. 전부 인용 사유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거죠. 보면.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8대 0으로 당연히 이것은 그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다. 그것도 3월 안에는 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가 사실은 3월 8일 윤석열 석방으로 기류가 상당히 난기류를 그렇죠. 만나게 된 우리가 거고. 이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정말 판사가 2,000명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들이 긴 시간 동안에 25년 동안에 맺어왔던 관계라는 것이 어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고고하게 자기들끼리만 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뭐 헌법 재판관들끼리만 사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일상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헌재 지금 기자회견 하다가 왔는데요. 네. 출근을 해요, 정상적으로. 재판관들이. 네. 우리는 일상생활이 모두 다 마비된 상태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예. 그분들 일상생활 해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압감이나 이거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 자신들의 지금 이런 직무 태만 혹은 유기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헌정 질서를 어느 만큼 회방 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차를 좀 세워놓고 물어보지 그러세요. 헌법재판관들 출근할 때 발이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으니까 피켓만 높이 들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보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더 답답한 것 같다. 저는 분명하게 헌재가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정도만이라도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요? 공보관 나와가지고 이번 주는 없습니다. 이렇게 딱 말하면 오늘은 안 끝이에요. 합니다. 그게 끝입니다. 한 주. 너무 예의 없지 않아요? 너무 국민에 대한 무례하죠. 예의가? 예. 사실은 너무 무례한 거죠. 예. 공보관이 기자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해서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게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국민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께 무례하게 한 줄로 오늘은 없어요. 이번 주는 안 합니다. 오늘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럼 내일 합니까? 다음에 다시. 저는 일종의 진짜 국민을 참 한심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헌재 앞에서 네. 잠깐 이제 발언을 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헌법재판관 제도라는 게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되잖아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그러고 나서 최종 심판은 상원에서 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그 정말 소수의 엘리트들 시험을 봐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경력을 25년 이상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해 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국민들이 인정했던 그 권위가 이렇게 국민들을 뒤통수를 친다면
이 제도가 과연 합리적인 제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저희 이 정도까지 왔다면 헌재는 빠르게 선고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각할 것 같으면 전화 차라리 하지 말고 18일에 임기 끝날 때까지 버텨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각시킬 것 같으면 결론 내리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의원님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도냐면요. 그 한덕수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전략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덕수 총리 탄핵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겠지만 예컨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덕수 체제가 계속 간다면 한덕수 총리가 4월 셋째 주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18일 날 두 사람이 빠지면 7인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인 체제에서 두 사람 임명은 국회가 용인할 리가 없잖아요. 새로 온 사람은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7인 체제에서 4대 3으로 기각한다. 그래서 4월 셋째 주가 제일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그 국회에서 이 고리를 차단하는 역할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저는 아마 저보다는 뭐 지도부에서 더 많은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어떤 지금 뭐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두고서 우리가 이 대책을 세우는 거잖아요. 네.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면 저들은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실제로 12월 3일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것이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답답한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럴 바에는 그냥 끝까지 가시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일 이후는 18일 이후는 국회가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종결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 마은혁, 누굽니까? 최상목, 한덕수 하려고 하면 이번 심우죠. 주에 해야죠. 이번 주에, 네. 이번 주에 다 네. 해야 된다. 그게 4월 4일이라고 얘기하는데 4월 4일이 되려 그러면 오늘 내일 중에 어쩌면 선고 예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나는 생각하면 할수록 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참 노종면 의원님도 화가 난 상태에서 오셨다 가시고 임미 의원님도 화가 아니, 난 상태. 예. 정말로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은 더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나도 마이크 좀 달라 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어떻게 이게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 이게 예. 이렇게 오래 끌 사안이에요. 아니죠. 이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보수적인 법률가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떠나서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정도는 문영배 권한대행이 기일을 잡아야 된다. 그렇죠. 예, 헌법재판관들 불러놓고 당신들 언제까지 써라. 그렇죠. 본인이 통보를 해줘야지. 기일을 통보하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부가 5대 3이다. 그럼 공개해야죠. 그냥. 그러면 그걸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럼요.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5대 3이면 5대 3, 7대 1이면 7대 1, 6대 2면 6대 2.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그렇죠. 된다. 근데 이거는 5대 3인지 6대 2인지 7대 그러니까 1인지 계속 8대 우리가 0인지 자꾸 우리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냥 추측성으로 남발되는 기사에 의존해서 우리가 자꾸 대책을 세우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과연 맞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계략인 측면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역정보를 흘려가지고 상대방을 흔들고 그리고 생각보다 선비들이셔가지고 정보가 많이 안 돌아요. 민주당 쪽에는. 그런가 봐요. 예, 세게 다들 선비들이셔서 그게 잘 안 된다. 하여튼 저희들 뭐 다각도로 취재를 해보면 상황은 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명하게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헌재가 밝혀줄 때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시 1분이 지나서 의원님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빨리 선고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이렇게 갈등과 분열 속에 밀어넣는 것, 이것 전적으로 책임이 지금은 헌재한테 있다는 것, 이게 야당 탓 혹은 여당 탓이 아니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산불과 관련해서 지역을 쭉 돌면서 저희 민주당 경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장들하고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는 경북 특히 이제 TK 지역사회 팽배에 있는 우리 사회 혐오, 이재명에 대한 혐오, 민주당에 대한 혐오, 이것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 우리 좀 머리를 맞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정상적인 비판이나 이런 것이 아닌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걸 우리가 이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보여주는 TK의 그 혐오 정서들을 우리가 그냥 정치인이기 때문에 점잖게 받아 안고 그것도 국민의 목소리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그 혐오와는 과감하게 싸워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언론도 그렇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된 100장짜리 그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하자가 있는 재판이었나라는 거를 여실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지 못했는데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서 대단히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그동안 얼마나 왜곡된 시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었는지 잘 모르면서 이재명 악마화와 혐오에 기반한 악마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진짜 저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힘이 모자라서 적극적으로 다 취재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최대한 열심히 성실하게 취재해서 사실을 바로잡고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너무 위태로워가지고요. 하루하루가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